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백쌤입니다. 오늘은 홍콩수학 시리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1.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연습 문제까지 다 했고요. 오늘은 인수분해 배울 차례. 그러면요,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여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할 때 우리 뭐 했냐면 이 단원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원리에 보면 이 단원에서는 해가지고 뭘 배운다고 이렇게 있었지.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요. 이게 37페이지였나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 단원에서는요, 뭘 배웠어야 되냐면, 중학교에서 학습한 항등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다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0이 돼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그걸 바탕으로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요. 항등식에서 결정되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미정계수법. 이 미정계수법에 뭐가 있었더라?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개수들을 개수들 동차항, 동류항의 개수들을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항등식은 또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을 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거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x에다가, 즉 미지수에다가 특정한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을 대입해 가지고 하는 거, 수치 대입법, 그런 걸 우리 배웠죠. 그런 다음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요, 다항식을 우리 1차식으로 나누면 1단원에서 조리제법을 항상 떠올려야 되고, 그럼 얘는 목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우리 이 단원에서는 나머지에 초점을 맞췄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어. 그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이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걔를 우리가 인수정리 이렇게라고 불렀지. 기억나죠? 이렇게 한 단원 다 배운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도 가볍게 복습할 수 있잖아. 내가 뭘 배웠는지 떠올려 보라고 자꾸.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우리 오늘 배울 거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요거 하기 전에요, 우리 교과서를요,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지요? 적용이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 다음, 우리 책에, 이 책 개념원리에 나와 있는 개념을 관찰하고요, 해석해서 문제 적용해봤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요, 말을 그대로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은 인수분해인데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중학교에서 학습한 인수분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이미 인수분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어. 그치? 걔를 가지고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해하고, 식을 변형하는 거, 치환, 뭘로 바꾸는 거, 인수정리, 우리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할 때 요 인수정리 방금 앞 단원에서 배웠잖아.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학습한대. 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요거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 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 여기만 읽어봤을 때는. 그쵸?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개념원리 2회, 인수분해. 1. 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다. 자, 인수라는 말의 뜻이요, 원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소인수분해 하면서 여기서 우리 인수라는 말을 들어봤잖아. 그래서 어떤 숫자를요, 요렇게 나타내면 B는 A의 인수가 되고 C는 A의 인수가 되고 이런 거 중학교 때 했잖아. 그래서 하나의 다항식을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그래야 얘가 인수가 되니까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고, 이때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 중학교 때는 소수인 인수, 얘네들이 소수로 이루어졌었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항식으로 곱하는 걸로 나타내서 이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요. 이거 다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우리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곱해서 6이 되는 숫자를 가지고요. 더해서 5가 되니?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x가 2개니까 이렇게 너는 더하기 해가지고 x 더하기 2, x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얘로 인수분해 했었잖아. 이 말이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합으로 돼 있는 그게 바로 다항식이죠. 얘를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인수분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 식을 전개한다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이처럼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전개를 조금 쉽게 하려고 곱셈 공식이라는 거 1단원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건 조금 있다가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데서 나오겠지.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은요, 여기 얘네들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의 인수이다. 그리고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요, 얘네 둘을, x가 둘의 공통인수네? 그래서 x로 묶었어. 그럼 x 플러스 5가 되지. 그럼 뒤에 플러스 6 이렇게 남지.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인수분해가 아니라고. 왜? 곱의 꼴로 나타내야 된다고, 곱. 그래서 곱이 아닌 얘네들은요,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아. 이게 하나의 다항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다항식들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지, 다항식들의 곱으로 여기는 나타내 있는데요, 얘는 갑자기 합이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다항식들의 곱의 형태로만 나타나야 되지, 이 바깥에 이렇게 합의 형태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 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 여기 더하기, 여기도 얘네들도 더하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의 다항식, 이 안에 있는 거는 하나의 다항식이야. 괄호를 묶었으니까. 그치? 이 괄호 바깥에 덧셈 뺄셈이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는요, 다항식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되므로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 공식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곱셈 공식에서는요, 얘는 요렇게 배웠어. 아이고, M을 빼먹었네. 요렇게. 그치? 근데 이제 거꾸로야. 다항식의 합의 꼴을요, 곱의 꼴로 바꾸는 거,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그래서 다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요, 곱셈 공식을 제대로 확실하게 외우면요, 걔를 그대로 인수분해 공식에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수분해 공식을 따로 안 외워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거야. 선생님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수학에서는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알려줘. 그러면요, 학교에서 집으로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야. 그래서 여기 곱셈 공식에서 얘를요,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줬잖아. 이거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 외우라고 딱 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요, 연습 안 하면 의외로 잘 안 떠올라. 반대쪽은 잘 되는데 이쪽은 잘 안 돼. 또 반대쪽은요, 못 외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요, 그냥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해가지고 일일이 전개를 하면 돼. 요렇게 ba인데 ab로 쓰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러면 분명히 우리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은 요거 외우는 게 싫다고요. 요거 일일이 전개해가지고, 아, 이거 전개해도 되네 해가지고, 아직도 이거 전개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안 외우려고. 그런데 이제 계속 복잡한 게 계속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안 외우고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어떻게 1단원에서 버텨. 그러다가요,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딱 나오니까 이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생긴다고.
응? 그러니까 그때 그 학년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해결하고 넘어오라고. 내 걸로 만들고 넘어와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 인수분해 공식도 다시 말하지만 얘를요 곱셈 공식을 반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외워놓으면 거꾸로 곱셈 공식은 되는데 인수분해 공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겨.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이 인수분해 공식도 따로 외운다 생각하고 다시 외워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어. 인수분해. 그냥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4번이네. 여기 5번까지네. 5번까지 여기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선생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숫자로 생각해봐. 방금 여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같은 경우 우리 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요, 곱해서 얘가 되는 애들이요, 더해서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얘네끼리 더했잖아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5x가 됐잖아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게 그 말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식을 외워야지. 안 외우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모르지. 곱셈 공식은 얘는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거꾸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입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오케이? 그리고 곱셈 공식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얘를요 2로 묶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 세제곱은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외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덩어리로 생각하라 그랬어. b가 마이너스인 경우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들은 거꾸로 이렇게 곱셈 공식에서 다 한 번씩 연습을 해봤으니까 여기 10번도 곱셈 공식 그냥 그대로 거꾸로 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굳이 증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9번에 대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 우리 책에 또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다고 딱 하고 쭉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굵은 글씨로 있는데 그것만 한번 보자. 9번에 관해서. 그건 이따가 보고요. 일단 요거 읽어봅시다. 인수분해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인수분해된 식의 개수를 유리수 범위로 한정하여 생각하고요. 개수를 유리수 범위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더 이상 인수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인수분해한다. 우리 마치 초등학교 때 분수를요 약분하세요 그러면 기약분수가 될 때까지 약분하잖아. 기약분수라는 말을 배운 다음부터는. 그치? 그래서 답을 쓸 때 항상 기약분수의 형태로 썼잖아. 그것처럼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때 인수는 이 개수가 유리수로 딱 정해지는 이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따다다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있으면 x-1, x제곱 마이너스 9는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 또 인수분해 되잖아.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놓은 상태는 얘는 아직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걸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 하세요 하면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요 여기는요 선생님 요거요 루트 3은요 루트 3의 제곱이니까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요 이 개수를요 유리수의 범위로 한정한다고요. 그럼 상수항도 당연히 유리수 범위까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 오케이?
이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들이 엄청 중요해. 왜냐면 이게 우리 안에 기본적인 약속이야. 우리가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유리수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때까지 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인수분해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딱 써놓으면 당연히 틀렸다고 하겠지. 이거 아직 인수분해가 덜 됐는데 마치 소인수분해를 하세요 했는데 24를 소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4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소인수분해가 아니잖아. 얘가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인 인수로 분해해야 되는데 얘네들 둘 다 소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면 그럼 8 곱하기 3이요. 얘 소수잖아요. 얘 소수 아니잖아. 이러면 소인수분해가 아닌 것처럼 인수분해하세요 하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9번에 관한 거. 9번이요. 9번이 지금 여기 증명하는데 여기 참고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얘를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요 우리 여기가 a제곱을 얘네들 다 2배씩 하는 거야.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해. 곱하기 2를 할까? 그러면요 얘하고 얘가 똑같으려면 왜 2를 없는 2를 곱해줬어? 그럼 내가 나눠줄게. 요렇게.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가 지금 밑에랑 똑같지? 밑엔 얘는 그대로 써줬고요. 여기다 2를 곱했어. 그런 다음에 2를 나눴어. 그럼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 2를 요 안으로 얘만 먼저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은 바깥에 남겠고요. 너가 전개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 2배씩 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겠잖아. 그러면요, a제곱이 2a제곱인데 하나만 먼저 쓰고요. 마이너스 2ab를 여기다 쓰고요. 여기 b제곱이 2b제곱인데 하나만 여기다 써보자. 오케이? 그리고요, 이제 남았던 b제곱을 여기다 쓰고요. 마이너스 2bc를 여기다 쓰고요. 여기 c제곱 하나만 먼저 써보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c제곱 하나 썼으니까 하나 또 남아있을 거고, 마이너스 2ca가 되고요. 아까 a제곱 2개였는데 하나만 썼잖아.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너가 a-b의 완전 제곱식이 되네. 더하기 너가 b-c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너가 c-a의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러면 얘네를 2분의 1 한 거랑 똑같네. 요거를 지금 9번에서 얘네를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a, b, c 그냥 이 뒤에다 딱 써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9번에 얘는요 얘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 얘를 지금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그래서 얘를요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도 있다고. 2분의 1 하고 여기를 얘 대신에 지금 써준 거야. 그리고 얘네가 여기 있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요런 것도 우리 친구들 한 번씩 꼭 해보세요.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 해보면 그래도 빨리 외워지고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야 암기가 쉬워져.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인수분해 공식 적용 방법.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때는요, 식의 모양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인수분해 공식을 찾는다. 얘네들 사실 쭉 있는데,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돼야 빨리빨리 떠오르지, 안 그러면 잘 안 떠오르거든? 그래서 얘네들요, 막 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여기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해. 저절로 외워지게. 중학교 때도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이거는 항상 강조. 중학교 인수분해에서도 똑같은데요. 첫 번째 뭐?
공통인수가 있으면 모든 항에 공통인수, 적용되는 공통인수가 있으면 일단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시작하는 거야. 제일 첫 번째. 인수분해 제일 첫 번째는 뭐?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항상.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M이라는 애가 공통인수니까 항이 두 개인데 이 두 항 모두 M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M으로 묶어내.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더 이상 안 되면 이걸로 끝. 알겠죠? 여기 X-Y가 공통인수야. 그럼 X-Y로 묶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여기는 A가 남아있고요. 뒤에는 플러스 B가 남아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항이 두 개일 때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외우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리는 거야. 항이 두 개였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면 합차 공식. 우리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여기에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리면 돼. 이해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네들로 가지고 해결. 세 개일 때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뀌는데 이걸 반절의 제곱. 반절. 얘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되네. 그럼 여기 인수분해 공식 떠올리면 되고. 이거는요. 우리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곱해서 이거 더해서 얘네 되는 거.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게 되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에 항이 4개일 때부터는요, 두 항씩 짝져서 공통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한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꼴을 찾아서 변형한 다음에 인수분해한다. 이거는 말로 이렇게 아무리 나와 있어도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면 얘네가 될까? 이렇게. 그러면 혹시 얘네들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얘하고 공통인 부분이 나올까? 또 다른 공통인수가 나올까?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A로 묶으면 B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묶으면 B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를 A로 묶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묶고요. 그랬더니 B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네? 그럼 너네로 묶어서 앞에 A만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요렇게. 그 다음 얘는요. 우리 제곱이 있는 애들 특히 마이너스 뭐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게 눈에 빨리 보여야 돼. 그럼 얘를요 완전 제곱식으로 막 만들고 마이너스 제곱.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이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많이 문제를 풀어서 경험을 좀 쌓아 봅시다. 그럼 개념 원리 익히기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자, 인수분해의 제일 첫 번째 뭐? 공통인수. 무조건 공통인수부터 보는 거야. 이게 항이 두 개 있어요. 여기에 혹시 공통인수가 있나? 숫자를 봤더니 4가 공통이야. 문자 X가 공통이고 Y도 하나씩 공통이야. 그럼 여기는 4가 나왔고 X가 하나 남아있고 Y도 나갔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숫자를 봤더니 8 중에 4는 공통으로 나갔고 2만 남아. X는 하나 나갔고 Y도 하나 나왔으니까 끝.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얘는 더 이상 여기 안에가 안 되잖아. 끝이야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된 거야. 그 다음 너는요 공통인수를 봤더니 너하고 너 공통인수가 없어. 그러면요 이제 또 뭐가 공통이 될까 봤더니 2A 플러스 B라는 아이가 있어. 얘 여기 3으로 묶으면 2A 플러스 B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얘가 공통이 되게 묶어주는 거지. 2A 플러스 B로 묶으면 얘는 2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2A 플러스 B가 하나 남겠지.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3이 남겠지. 얘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네. 끝. 이러면 인수분해가 완료. 너는요,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 지금 여기까지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너 완전 제곱식, 너 2x의 제곱이잖아. 너는 3y의 제곱이잖아. 그럼 너는요, 2배의 a, b, 2 곱하기 2 곱하기 3은요, 12. x 하나, y 하나. 그래서 너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2x 더하기
3y 너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너는요,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너는 3x의 제곱이고 너는 5y의 제곱인데 3하고 5하고 곱하면 15 더하면 거기에 2배 하면 30. 그런데 마이너스네? 그럼 너는 그냥 5y의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5y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너는 3x 마이너스 5를 써야 되는데 5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리고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직접 전개도 해봐. 이거 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2배 ab 15에 30xy 플러스 25y 제곱. 오케이, 맞았네. 이렇게 검토까지 할 수 있어. 너는요, 백인데 항이 두 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이 되려나?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니까 4a의 제곱, 81은 9의 제곱, 그러면 9b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케이?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중학교 때 분명히 지수법칙 배웠거든? 우리 4a의 제곱하면요, 너도 제곱해서 16a 제곱 요렇게 자꾸 생각해. 왜냐면요, 요렇게 자꾸 생각 안 하고 그냥 4a 곱하기 4a 요렇게만 생각해서 16a 제곱 요렇게 생각하면 2학년 때 우리 지수 법칙 또 배울 거야. 지수 함수, 로그 함수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놓아야 그때 지수 법칙이 안 헷갈려.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이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지수 법칙 가서 분명히 헷갈려. 그런데 미리미리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편하니까 자꾸 이런 것도 연습하라고. 그래서 우리 4의 제곱 a 제곱을요 4a의 제곱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합차 공식.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간단히 안 되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 끝난 거. 오케이? 다음 6번은요. 얘는 그냥 우리가 많이 했던 거 2하고 3 곱하면 3이 되고 더하면 4가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 여기는요. 여기도 그냥 우리가 하던 거네. 1하고 3, 5가 나오려면 너가 2하고 1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3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너는 a 마이너스 2b 3a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 오케이. 다음 118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인수분해 공식.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까? 보면 우리가 아는 걸 떠올려야지. 이게 혹시 이 z의 제곱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가 아니라 ax가 아니라 a로 써 있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얘랑 맞나? x, a 대신에 x, b 대신에 y, c 대신에 2z 그러면 2배 ab 너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맞고요. 너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맞네요. 너네 둘이 곱한 거에 2배 맞네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지 이제.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요. 일단 지금은 앞에 공식을 보면서 해.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면서 계속 외우라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로 하면서 외우면 잘 외워지니까 자꾸 중얼중얼 해봐. 그럼 너는요, 너도 그러면 2b의 제곱일 거고요. 너는 3c의 제곱이네.
그러면 너네 둘이 곱한 거가 2ab 그거의 2배인가?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너하고 너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 다음 너네 둘이 곱한 거 6bc 2배인가? 너가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네? 여기도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너가 공통이야. 그러면 b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딱 주면 되지. 그러면 너가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너하고 너 곱하면 3ac인데 그거의 2배 아니면 3ca라고 생각하고 2배 6ca. 오케이. 그러면 너는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c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자, 다음 너는요 이번에는 세제곱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러면 뭐 세제곱 뭐 더하기 뭐의 세제곱. 그러면 너가 2의 세제곱으로 보이나요? 그러면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 그러면 6x 제곱. 맞네. 더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 그러면 4, 3, 12. 맞네. 그러면 너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한 번 더 연습. 이번에는 음수가 나왔어? 그럼 너는요 2x의 세제곱으로 보여야 되고 너는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보이나요? 그러면요 여기 들어갈 거는 3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b. 선생님 요거 한 덩어리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음수가 될 거고요. 너는 4니까 4, 3, 12 x제곱 y 맞나요? 맞네. 그 다음에 1차 x에 관해서 1차라면 3 곱하기 2x 곱하기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나요? 그럼 여긴 플러스로 바뀔 거고 6xy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맞네. 그럼 너는 뭐다? 2x 마이너스 y 세제곱 하면 끝난다고. 오케이? 지금은 아직 안 익숙하니까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근데 이거 계속 풀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금방 보일 거라고. 이해되죠? 다음 5번. 이번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우리 이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거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여기 떠올라야죠? 그럼 너는 어떻게? 3b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오케이? 얘는요 2x의 세제곱이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 7번 여기서부터는 올려서 쓰자. 7번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1 빼기 3xy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생전 처음 보는 게 딱 있어. 그런데요 우리 숫자 1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는 항상 1이 될 수도 있고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1의 세제곱이 될 수도 있어.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요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3배에 하나 둘 얘를 뺀 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여기에요. 이게 엄청 긴 거 있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거 공식 하나 있었잖아. 그치?
우리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도 원래 얘를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땅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해서 변형도 있었고. 요거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A 대신에 X, B 대신에 Y, C 대신에 1. 그래서 3ABC 그러면 3XY.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 B라고 쓰면 안 되지. 여기서는 Y 플러스 C 이렇게.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 내림차순으로 쭈르륵 우리 상수항을 제일 뒤로 빼주면 얘를 그냥 요렇게 뒤로 빼줘도 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식이 예뻐 보이지. 그래서 답을 아마 답지에 이렇게 답이 써 있었나? 그럴 것 같은데 몇 번이냐? 이거 7번? 이렇게 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상수항을 그냥 여기 있는 1을 상수항이라고 뒤로 빼준 것 뿐이야.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8번도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우리 빼기 안 배웠는데 이거 마이너스 C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의 세제곱. 여기는 2A의 세제곱.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A B C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3하고 2하고 곱해서 6 A B C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얘네도 다시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근데 C가 음수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CA C가 음수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C하고 2A니까 2를 앞에다 쓰자. 요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이거 못 찾아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9번. 4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1. 얘는 우리 어떻게 하지? 선생님, 우리 인수분해요. 그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A제곱을, A 4제곱, 여기 우리, 얘네는요, 먼저 A제곱을 치환할게요. 다른 문자로. 그럼 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요. 더 이상 간단히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틀리지. 왜요? 선생님이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이 1이라는 아이는 1이 될 수도 있고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1의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1의 4제곱이 될 수도 있고 1의 거듭제곱으로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요. 뭐랑 똑같냐면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요 공식 마지막에 있는 거. 얘는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우리의 인수분해 공식. 오케이? 우리가 이 A가 여기서는 A고요. B가 여기선 1이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야 1제곱 A제곱에다 1의 제곱 곱하면 그대로 A제곱이 되잖아. 오케이? 요거는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아마 못 풀었을 거야.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선생님 이런 것까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다음에 맞출 수 있잖아. 요런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많이 하는 거라고. 그럼 다시 얘는요, 얘는 이제 얘가 B였는데 B가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A의 4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A제곱, B의 제곱 이렇게.
그럼 너는 a제곱 플러스 ab, 그럼 a가 되고,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이렇게 하면 끝. 그럼 여기는요, 이제 여기는 좀 알겠네. 너가 x의 4제곱이고, 너가 2y의 4제곱이구나. 그럼 너는요, x제곱 곱하기 2y의 제곱. 그래서 4x제곱 y제곱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뭐? 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y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면 끝. 할 수 있겠죠? 헷갈리긴 하지.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좀 쉬운 문제들, 얘네들은요, 일단 처음에는 쉬운 문제들로 자꾸 어디서 문제를 구해가지고, 요즘에 문제 구할 때 많잖아. 아니면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랑 이런 선생님들한테 문제 좀 쉬운 문제로 많이 주세요. 막 연산 문제도 찾아보고, 그래서 쉬운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해봐. 그래서 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어려운 문제 풀면 돼.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